자, 우리의 목표는 뭐라겠습니까? 예? 명품 소장. 그것도 롱런할 수 있는 명품 소장. 뭐 신시장 갔더니 그 AJ 대원이라는 관리회사가 있어요. 위탁 관리 업체인데 문자가 와 있더라고. 좀 AJ 대원에 우리 좀 애들 합격생들 많이 보내달라고. 연락했는데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왜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 제 제자들은 쓸만하니까. 쓸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메이저 업체 네 군데, 뭐 네 군 다섯 군데 정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업체가 우리관리. 예? 두 번째 율상개발과 에이지대원이 거의 비슷해요. 하고 세아종합관리 네 군데 다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왔고 그 대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무나 추천한다 안 한다. 한다. 딱 두 가지만 지키라 했죠. 결석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대답 잘하라고 했어요. 그거 하신 분들이 결국 소장님 나가서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명품 수장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네, 자치 관련 개념이 나왔는데 법적 개념 없어요. 그냥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입자 등이 자치관리를 결정했어요. 그럴 때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소장 선임하고 직접 관리하겠다 무슨 관리다? 자치 관리. 자, 입대에서 소장 선임하고 직접 관리하는 형태를 뭐란다? 자치 관리. 그럼 주택업 측에 의뢰해서 관리 방식을 위탁 관리에 패는 겁니다. 그럼 자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 및 운영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이 또 중요 질문 중 하나죠. 구성 시가 있답니다.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그럼 자치 관리하자 누가 정하겠다? 입주자 등이 정해준가? 과반수산서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결정되면 입주자 대표 회의는 사업체부터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있었나? 그럼 사업체가 관리를 했다는 얘기죠. 몇 개월 이내 과반수 입주서 요구했다는 얘기야. 요구하면 자 입주자 자 6개월 이내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장을 자치 관리계 대표자로 선임하고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자치가 대표 선임하라 했습니다. 누굴 선임해라? 관리 사무장을 선임하는 겁니다.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및 장비를 갖춘 자치 관리를 구성하라는 거죠. 그럼 자치관리 구성은 누가 구성하는 거다? 입주자 대표서 구성해서 관리 형태를 무슨 관리한다? 자치 관리. 이렇게 입대해서 관리를 구성해서 관리하겠다. 무슨 관리한다? 자치 관리가 패는 겁니다. 근데 구성 시기가 있다는 거죠. 자, 관리고 받았습니다. 입자 등이 자치 관리를 결정해 줬어요. 결정했을 때는 몇 개월 구성하라? 6개월 중수자입니다. 구성하고 자, 자치 관리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돼요. 자치계 대표자로 선임할 때는 회장을 선임하는 게 아니라 누굴 선임해라? 관리 사무장을 선임하는 거야. 그럼 자치관리의 대표자는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아닌 겁니다. 회장이라 누가 된다? 관리 사무장이고 자치계 대표자로서 관리 사무장이 관리체가 돼서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형태를 자치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두 가지 이 지문에서는 정답은 딱 정했어요. 몇 개월? 6개월. 이 6개월을 다른 숫자로 바꿔서 X 치거나 자 자치관리의 대표자로 선임한다 했습니다. 누굴 선임하는 거다? 관리 사무장. 이 관리성을 회장이나 임원으로 바꿔서 이걸 X 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개념 정도만. 그래서 자 입자 등이 자치관리를 결정했습니다. 구성 시기는 몇 개내 구성하고 6개월 이내. 자 자치관리 대표자로서 누굴 선임해라? 관리 사무장 하고 법정과 기술력과 장비를 갖춘 까지 구성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이 규정을 이해하자면 입주자 대표에게 500만 원 이하 값대가 적용되는 강행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건 이제 최초 사업체 관리부터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관리 중에 위탁 관리하다가 자치 관리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도 자 자치를 구성해야 돼요. 자 넘어가서 보니까 주택 관리 업체에 위탁 관리하다가 자치 관리로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입주자 대표는 그 위탁 관리 종료일까지 지금까지 자 자치 관리를 구성해 주랍니다. 언제까지다? 종료일까지. 이 종료란 뭐냐? 주택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구성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어떻게 생기냐? 위탁관리 종료일부터 6개월에 구성한다 해서 이걸 X였어요. 그래서 사업체 관리 요구에 따라 자치를 구성할 때는 몇 개월이지만 6개월이지만 위탁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될 땐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6개월 붙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종료라는 것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구성하면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또 하나의 의무관리이기 때문에 이 지문이 또 중요하게 다뤄서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넘어가고 자 이제 소장 선임과 재선임 규정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관리 방식에 따라 소장 선임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자, 자치관리시는 소장을 누가 선임하고 입주자 대표가 선임하는 것이고 위탁관리시는 누가 선임한다. 주택관리업자가 선임의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자치관리시는 어떻게 선임할 거냐 소장을. 자 보니까 관리 방식에 따른 소장의 선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체 관리관은 사업체가 선임해야 돼. 사업체 관리관은 누가 선임해라? 사업체가 주택가생을 소장을 선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치관리시는 누가 선임하고 입주자 대표가 선임하는 겁니다. 선임하고 위탁관리시는 누가 선임해라? 주택업자가 선임해야 돼. 이게 선임 의무자야. 이 선임 의무자가 자 주택가생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소장으로 배치시켜서 업무 수행시키잖아. 그럼 1년 이하의 취소는 1천만 벌금형 형사처벌 대상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자들은 주택가생 자격을 취득한 자만을 소장으로 배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자들이 배치자가 또 아예 배치를 안 시키잖아. 그때는 1천만이야 벌금형 형사처벌 대상 때는 강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방식에 따라 소장 선임 의무자가 같다 다르다. 그럼 우린 자치관리인가 소장 선임 자치관리를 보는 겁니다. 자 입대가 선임할 땐 자기 마음대로 선임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선임해야 돼요. 법적 절차에 따라. 자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자 입대 구성 얼마 찬성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 과반수 찬성이야.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선임할 수 있다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나중엔 자 보니까 자치관리시의 관리사무장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선임하는 게 아니라 입대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입주자 등이다 입대 구성이다. 입대 구성 이걸 입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면 X가 되는 겁니다. 저 입대에서 선임할 때는 얼마 찬성이다? 과반수. 이 과반수를 또 3분의 1도 바꿔버려요. 근데 특이한 건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입대 결정에서 3상 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폐지가 됐어. 그래서 앞으로 공직법상 입주자 대표는 모든 의사결정을 구성원 과반 찬성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 찬성으로? 과반수로 우리가 선임하는 겁니다. 근데 뭐 구성원 수를 따 뭐 3분의 이것은 나중에 기본소에서 설명해 줄 겁니다. 자 넘어가고 자 소장이 결혼 사유가 발생했어. 그럼 소장을 또 일정 기간 또 배치시켜야 돼요. 거리가 발생했다는 얘기야. 제 기한은 뭐냐? 그때는 30인의 새로운 소장을 선임해 줘야 돼요. 자 소장이 자 해임되거나 또는 그 밖에서 결혼이 됐을 땐 일정 기간 내 선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며칠 선임이라 30일. 이 30일 또 중요시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특이한 게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따 나올 거예요. 위탁관리시도 주택업자 소장을 선임해 놨습니다. 근데 소장이 결혼이 발생했잖아. 주택업자는 15일에 배치를 시켜야 돼. 며칠에 배치시켜야 한다. 15일. 근데 입대는 30일. 그래서 재배치 시한이 같다 다르다. 그 차이점을 분석하는 게 또 비교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차이점은 왜 그냐? 주택관리업자라는 사람은 전문이다 비전문이다. 전문이야. 그럼 그자 서랍 여러분 1억석 한 줄만큼 쌓였다는 얘기야. 그럼 빨리 배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15일의 기한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입주자 대표이라는 사람은 전문 관리인이다 비전문이다. 비전문이지. 입주자든 구성이기 때문에 비전문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구인 공고 내고 뭐 면접도 봐고 그 기한이 길다는 얘기야. 그래서 30일 기한을 주고 해서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 주관식도 등장했고 대부분 객관식 할 땐 15일로 바꿔 나오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디테일하는 것은 기본서 때 공부하는 거고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자. 자치관리시는 입대가 소장 선임한다만 기억하세요. 소장 선임한다. 하고 이걸로 끝나라. 소장 선임하고 법정 기술과 장비까지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아파트는 각종 설비가 있죠. 그럼 설비에 관련된 법에 따라 우리가 직원을 다 선임해야 돼. 선임하는데 다만 단서가 있어요. 다음에 기술력을 다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이 기술과 이 장비를 갖추는 거는 이건 자치가신 입대가 갖추는 겁니다. 누가 갖추는 거다? 입대위. 위탁하신 주택업자가 갖춰야 되는 거고 사업체 관리관 사업자가 다 갖춰야 돼요. 이 기술과 장비를 갖추지 않고 관리도 그때는 1천만이야 벌금형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하나하나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다만 이런 단서가 있어요. 다음에 기술을 갖추랍니다. 다만 관리처가 입주자 대표 동의를 받아 관련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는 해당 수를 갖추지 아니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용역을 줬답니다. 그땐 해당 수를 갖춘다, 갖추지 않는다. 갖추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단지 가면 승강 같은 용역을 주기도 했습니다. 용역할 땐 기술을 갖춘다, 갖추지 않는다. 갖추지 않는다. 근데 이 질문이 또 정답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나오냐? 자, 관리처가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관련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업체에 용역하는 경우라도 해당 수를 갖춰야 한다. 그건 상식적인 문제 아닐까요? 용역 주고 해당 수를 갖추고 같으면 용역의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꼭 알고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용역까지 하고 기술을 갖춘다면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가 상식적으로 푸는 문제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용역할 땐 갖출 필요 없고 법정 장비까지 다 갖춰서 해야 돼요. 그래서 비상용 급선포 이걸 우리가 수중 펌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절연장계 이걸 누전층계 표현하기도 하고 건축물의 안전점 및 보장부서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mm 주저와 주상줄 각각 한 대선 갖추도록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단지 망원경이 있다 없다? 망원경이 있어요. 돋보기 있다 없다? 있어요.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라.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은 1,000만짜리 500만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혹시 아파트 사람들 소장님 차에서 망원경 한번 보자고 해보세요. 안 보여주면 고발 조치한다고 그래. 이 안전은 뭐냐면 공동 측의 외벽의 균열 조사 행위야. 균열. 그래서 콘크리트한 것은 압축력이 강하나 인장력이 약하지. 그래서 콘크리트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균열 발생이 문제라는 거야. 균열. 근데 아파트는 콘크리트 구조니까 균열 발생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반기마다 수장님이 이 망원경을 갖고 공동체의 외벽에 균을 조사하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균열. 근데 보세요. 16층 아파트 소장님 줄 매달놓고 균열 조사하면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무슨 특공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망원경으로 멀리서 균열 같은 걸 조사하라는 얘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아파트 가면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키트로 해서 다 갖춰져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여기서 보니까 관리사무장과 기술력 상호간은 겸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 단지도 소방법에 따라 소방 안전을 선임해야 돼. 소방 선임 안전을. 그럼 수장은 겸직할 수 있다 없다? 겸직할 수가 없어요. 그럼 법령에서 과태가 또 적용되는 거야.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현실은 하는 경우도 있더라. 어느 경우냐? 우리가 물론 소방법에 보니까 자 우리가 소방안전관리 대상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거든. 근데 1급까지는 못합니다. 근데 2급까지는 가능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주택단지가 특급이나 1급이잖아. 그때는 소장님이 겸직 못합니다. 왜? 특별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만 2급이나 3급일 때는 그때 겸직이 가능해요. 나중에 학교 가면 또 소방안전 치사하고. 다만 이건 의무 갈상만 적용하는 거야. 그럼 우린 비무도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배치무가 없지만 비무도 가는 겁니다. 갈 때 비무일 때는 여러분 대부분 겸직해. 그래서 시험 끝나고 하셔야 돼요. 근데 비무라도 우리가 보호해서 사과되기 때는 소장 경력이 3년 이상이 되면 사과될 수 있는 거야. 3년. 근데 비무 소장 경력도 인정할까 안 할까? 네. 할까 안 할까요? 그럼 비무 못 가겠네? 근데 우리가 소장 경력은요 50세대 이상부터 인정을 해. 50세부터 소장 3년이면 사과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왜 50세당 규정이 있을까? 나중에 이제 법규에서 배우실 거예요. 주택 건설 기준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 승인 대상의 건설 기준이 있단 말이야. 거기 떠드니까 50세대 이상부터가 관리사무소 설치 대상이 돼버려. 그럼 50대 미만은 관리사무소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50세대 이상부터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니까 50세 이상부터 수상경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소장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겸직을 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원칙은 겸직할 수 없는 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특별법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넘어가면 제한은 있습니다. 자치관리 감독 넘어가고 자치관리 이제 직원의 겸임금지 보겠습니다. 올해 나왔던 질문이죠. 입주자 대피 구성원은 여기서 입주자 대피 구성원은 동별의 패치를 하는 겁니다. 구성원은 자치관리고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없다. 겸할 수가 없답니다. 예를 들면 자 입대인은 자 자치관리 구성 권한도 갖고 있고 감독권을 갖고 있는 거야. 자 구성과 감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치관리 직원을 직접 겸직한다 보세요. 그럼 부정의 수지가 크다 작다.
근데 겸할 수 없어. 만약에 겸하게 되면 그때 자격 상승해서 자격이 당연 퇴임이 돼버립니다. 부정의수를 맡겨서. 그래서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질문이 의심에 등장할 때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체 그리고 지원을 겸할 수 있다.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관리 업무 관계에서 부정을 맡게 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자치관리 하는 겁니다. 하고 자 개념만 이해하고 그래서 입주자 대표에서 소장 선임하고 직접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자치관리시. 자치관리. 그래서 자치에서는 입대서 소장 선임한다만 이해하세요. 선임하고 이제 위탁관리 넘어가는 겁니다. 위탁관리는 뭐냐? 자 주택법 공주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체에 의뢰하여 관리 방식을 위탁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주택업체에 의뢰하여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업의 정의가 하는데 뭐 이건 저번 주에 설명했던 건데 자 주택관리업이란 것은 수시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과연 업을 말한다. 그래서 위탁받아 과연 관리하는 업을 무엇이라고? 주택관리업 하고 이 주택을 하고자 이법에 따라 등록을 하면 그를 주택관리업자랍니다. 자, 주택업을 하고자 이 법 공주법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주택관리업자. 그럼 우리가 평상시는 위탁관리업자는 여러분들이 쓰더라고. 앞으로 위탁관리업자라는 명칭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조건 뭐란다? 주택관리업자. 그러면 이 주택관리업체에게 의뢰하여 관리하는 형태를 무슨 관리한다? 위탁관리라는 이해하세요. 할 때 위탁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업체의 선정 기준이 있답니다. 선정. 마음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 따라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의무관리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그럼 자치관리냐 위탁관리는 누가 정해준 거다? 입주자 등이 가반수 찬성 정해주는 겁니다. 정하면 입주자 대표인은 다음에 기준에 따라 주택업체를 선정한다. 그럼 선정주체는 누가 하겠다? 입대가 선정한 거야. 근데 입대가 마음대로 선정하면 된다. 안 되고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기준. 어떤 기준이냐? 첫 번째, 전자분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 절대을 통하여 선정한다. 이걸 전자 2차 방식이라고 그래. 그럼 주택자 선정의 원칙은 수의계약이 아닌 겁니다. 하고 무슨 방식이다? 전자 2차 방식 하는 거야. 다만 선정 방법 등이 전자 2차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전자 2차 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다른 방식도 있다 없다? 있다. 다른 방식도 이건 입찰 방식이야. 그러면 나중에 이건 실무자가 보면 이 입찰의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최저 입찰가로만 선정할 땐 전자 입찰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요즘은 적격 심사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택업체를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단 말이야. 근데 다른 경제 입찰로 선정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방식도 입찰 방식이야. 다른 경제 입찰로 선정하는 얘기야. 그래서 입찰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밖에 입찰, 그러면 비번에 무슨 방식이다? 전자 방식을 원칙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준이 비번부터 이거 올해 소장도 머리 찌끈찌끈 아프게 하는 게 이것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 구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자 등의 가반 산성을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답니다. 첫 번째 경제 입찰이 아까 전자 입찰 방식을 통틀은 게 다 경제 입찰이에요. 자, 경제 입찰에서 입찰의 종류 방법, 낙찰 방법, 참가 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 중요사항을 누구의 가반 찬성이라 입주 등 가반 찬성 없고 선정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수계약도 가능합니다. 수계약 대부분 수계약은 처음부터 수계하라. 자, A란 주택업자 계약을 했었어요. 그자와 계약권이 끝났다는 얘기야. 그자를 다시 선정할 때는 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바뀌는 게 아닌 거니까. 만약에 A란 주택업자를 다른 주택업자로 바꿀 땐 뭐 하고? 경치하고. 다만 기존 주택업자를 다시 할 땐 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할 때 어떠냐? 땐 계약 상대자의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 중요사항을 입주 등의 가반선을 얻어만 수계약 가능한 얘기야. 근데 바뀐 게 뭐냐? 자,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이 수계약은 입대 구성원 3상 찬성을 얻게 되면 수계약이 가능했어요. 수계약 결정 입주자 등이 하지 않았어. 입대 구성원 3상 찬성 얻고 수계약이 가능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그걸 입주자 등 가반 찬성을 이렇게 바꿔준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현실적 수상들이 머리 찌끈찌끈 아파요. 여러분들 주택업자가 여러분들 배치시켜줬습니다. 왜 배치시켰을까?
돈 벌어오라고. 여러분들 경제입찰 가서 이게 따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 업체가 막 들어오니까. 오케이? 그럼 주택업자는 여러분을 위탁관리시의 소장을 배치한 뭐냐? 수계약 따오라는 얘기야. 수계해갖고 오라는 얘기야. 그럼 관리가 더 하고 돈 버는 거니까. 근데 입대익 구성은 삼상 찬성 없는 게 쉬울까요? 입자 등 가반 찬성 없는 게 쉬울까? 어? 자, 입대익 구성은 3분이니까 받는 게 쉬워요. 그건 구성사 몇 명 안 되는 거니까. 이해가셨어요? 근데 입자 등 가반 찬성을 얻기가 쉬울까? 어릴까?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예? 맞아요. 투표도 안 해요. 그래서 5주간 막 방문 투표까지 하잖아. 그도 문 안 열어줘.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객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수양 대신 열받아 있는 거지. 예? 이것을 좀 입법 과정에서 좀 국회의원들 좀 입법 로비해서 이거 막았어야 했는데 못 막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협회장 욕 무지하게 얻어먹었지. 예? 그래서 좀 이건 문제성은 있어요. 왜 그러면 현실적으로 물론 요즘 뭐 젊은 단지 같은 데는 뭐 전자투표로 해서 참여를 하긴 해. 근데 꼭 이게 사람도 있어. 뭐 투표하면 이거 한번 나는 이거 한번 반대 투표 이렇게 눌러보면 어떤 결과 나올까? 꼭 누른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꼭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수장씨 머리 찌끄찌 아픈 게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팠대요. 그래서 올해는 안 났지만 올해부터 이게 적용되는 거니까 아마 올해는 앞으로 이게 키워드가 돼서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 밖에 2차례 방법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규정됐어. 현행은 대통령령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규정 보니까 자 경쟁 입찰로 선정합니다. 무슨 방식이다? 경제 입찰. 이 경제 입찰 안에 전자 입찰 방식이 포함된다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자의 선정 원칙은 수계약이 아니라 무엇이다? 경쟁 입찰은 선정하는 겁니다. 수계약이 아니에요. 무슨 방식이다? 경제 입찰. 다음 이제 계약권이 끝난 주택업체에 한해서만 수계약이 가능해. 다만 가반 찬스를 얻지 못하면 수계약 불가능하고 경제입찰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경제입찰로. 입찰은 창간 넘어가고 뭐 계약 기간인데 자 계약기간은 장기성계의 주용주를 고려해 정한다는 얘기야. 현재 저기 우리 여수장님 거기 위탁관리시죠? 몇 년 계약했어요? 여러분 그 단지 규약 떠들어 봤어요? 네. 장승의 주용주를 고려 정할 것이라 했어. 정할 거. 정할 것은 의무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지. 임의 규정이란 말이야. 근데 장승의 주용주는 3년을 고려하라는 얘기야. 고려하는 거야. 그렇다고 3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장승의 주용주를 고려해서 단지 규약으로 정해야 돼. 단지 관리기야. 그럼 단지 관리기에 2년으로 정하라면 2년 계약밖에 체결 못하는 겁니다. 3년 후 제시됐던 3년 체결하는 거야. 그 무턱대고 5년, 10년 계약 체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규약에 정한 계약계 하는 거야. 다만 무슨 얘기냐면 고려하는 거 뭐냐. 이 장기성계 규정은 갈치가 주정하는 겁니다. 주정가. 근데 관리 중에 갈치가 바뀌었을 때는 주정하기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주정주를 고려해서 계약을 정하라는 얘기야. 그렇다고 조정주가 3년이라고 3년 한 게 아닌 겁니다. 다음 이제 관리계약 준체는 대부분 3년으로 됐고 최근 이제 3년 계약을 많이 체결해요. 다음 이제 규약이 없을 땐 고려해서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또 입찰 참가 제한이 있답니다. 입찰 참가 제한. 자, 보니까 입주자 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그럼 기존 관리 주택업체가 관리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얘기야.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전부했더라. 새로운 주택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업체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 대표에게 요구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A라는 주택업체 계약관이 끝납니다. 근데 워낙 관리 못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경제입찰을 입찰 참가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야. 근데 절차가 있어야 돼요. 무턱대고 요구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질문 이제 정답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입주자 등이 새로운 주택가입자를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업자를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 대표에게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도가 있을 때만 요구할 수 있답니다. 얼마 서면도다? 과반수. 그래서 이 과반수가 3월에 바뀌어서 수 없는 정답이 나왔던 거죠. 하나야.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죠. 과반수 서면도가 바뀌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야. 근데 실제로 과반수 서면동이 나눈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수장이 관리를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분은 수장은 자, 이 업종에서 퇴출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관리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찰 참가도 우리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업자의 선정인데 일단 선정은
경쟁 입찰하고 수익계약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원칙한다? 경쟁 입찰로 원칙한다. 기억하세요. 무슨 방식이다? 경쟁 입찰. 자, 주택값의 등록 의무가 나왔습니다. 자, 주택값을 하려는 자는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했더라. 시구청에게 등록하며. 자, 등록은 누구에 한다? 시장, 군수청. 근데 법규에 보면 등록권자가 수없이 많아. 근데 관리심에서는 등록해서 시구청장 딱 한 사람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관리심의 문제에서 등록해야 할 때는 무조건 누굴 찾아봐라? 시구청장인데 이 시구청장을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에 등록한다면 무조건 X가 되는 거야.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누구에 등록해라? 시구청에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문에서는 얘가 이제 포인트가 돼서 정답이 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된 경우는 그 변경 신고까지 별도 우리가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심에서는 등록권자는 누구밖에 없더라? 시구청에 등록하고, 자, 만약에 등록하지 않고 주택값을 운영하게 되면 이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0만 원의 벌금의 형사는 강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면 주택값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 재등록 제한, 이것도 중요 숫자 중에 하나인데, 자,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이 말소된 후, 자, 등록이 말소가 된 것은 잘했으니까 못했으니까? 못했으니까. 바로 등록시키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재등록 제한이 있습니다. 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다시 등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무지개 중요 숫자예요. 앞으로 관리심에서 등록 말소든 재등록 제한이 몇 번 나올 거야. 다 숫자는 다 2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몇 년 제한이다? 2년. 얘는 수 없는 정답이 나왔던 숫자 중에 하나야. 그럼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감은 민간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나올 거야. 자, 주택 임대차도 등록하고 등록이 말소됐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을 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2년. 그래서 이 2년 숫자가 또 중요하게 다른 숫자고 중간시까지 등장했던 숫자예요. 그럼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제가 두 가지만 던져볼 테니까 OS 판단해 보세요. 근데 정답은 아니 제가 O 아니면 X로 부른다 했잖아. 정답은 X라고 했잖아. 대답 크게 하세요. 근데 간혹가도 O도 있으니까 정치해리고 대답하셔야 돼요. 간혹가도 O도 나옵니다. 자,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다시 등록할 수가 없다. X라고 했잖아. 2년 지나면 3년이 지나는 때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은 2년 지나도 등록할 수 없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X예요? 분명히 X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요. 자,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난 자는 다시 등록할 수가 있다. 그때는 O야. 그래서 3년이 지난 자는 등록했다면 5가 되지. 그래서 같은 3년 숫자가 5가 될 수도 있고 X가 된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그냥 단순히 숫자 보고 정답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3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표현하면 2년 지나도 등록할 수 없다니까 X가 되는 거지. 근데 3년이 지난 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면 5가 되지. 왜?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케이? 그 때문에 공법은 그 말장난 싸움과의 우리 싸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읽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등록 시정 요건, 이건 올해 시험에 올해 이제 등장이 시작된 거, 이건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뭐 법이란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민법에서 법인 배우죠. 민법상 법인은 무슨 법인가 무슨 법인? 사단법인가 재단법인. 근데 그건 상사법인이 등장하기 시작해. 그래서 민법상 보면 재단법인가 사단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상사법은 상법상 회사법인을 우리가 상사법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사법인. 할 때 등록할 때는 등록해서 자본금도 같이 있는데 자본금도 2억 원 이상이 돼. 얼마 이상이고 2억 원 있어서 대통령이 저는 기준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넘어서 뭐 나중에 이제 등록기준도 따올 거예요. 자본금 2억 원 이상. 그러면 전, 연, 고에서 네 가지 기술을 갖춰야 돼. 이 기술력은 뭐냐? 본사에 갖춰야 될 기술력이야. 가지고 자기가 관한 단지에 사고가 발생했잖아. 봤을 때 예비적 보내섬을 미리 다 갖춰놓는 게 주택업의 등록기준이 돼. 이게 이 등록기준에 미달리면 나중에 등록마스나 또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나중에 기술력 하나하나 정리할 거야. 뭐 어떤 것은 뭐 기능사도 등록하는데 어떤 건 뭐 산업기상 등록할 거냐, 이것도 우리가 따지고 하는 게 우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명칭상금지도 하고, 자, 지에 관한 법률 적용인데, 자, 주택업체의 지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의임에 관한 규정을 정했다. 이 지문이 법계 당고 지문입니다. 자, 그럼 주택업자라는 사람은 공주법의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자에 대해서는 무슨 법을 정해라?
공주법을 적용하는 얘기야. 근데 공주법에 규정할 땐 민법을 준용하겠다는 거야. 무슨 법이다? 민법. 이걸 상법으로 해서 나온 적 있어. 근데 관리심에서는 민법 준용 규정이 있어도 상법 규정 없습니다. 자, 민법에서 여러분들 전형계약 종류 배웠죠? 몇 가지가 있습니까? 민법상 계약 종류가 있잖아요. 몇 가지 있어요? 그것도 교수님이 기초과정에서 대충 계약에는 뭐 도급이 있다 뭐 이런 거 설명해 줄 텐데. 어? 했잖아요. 그치, 기억을 못하는 거지. 안 했다고 뭐 안 했다면 안 되죠. 응? 그래서 의임 기준을 준합니다. 의임 뭐냐? 사무처리 위탁계약을 의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의임을 뭐 도급이나 또는 사무관리 기준을 준해서 이걸 또 X 던지는 중 하나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민법도 그래서 우리가 아랜다 불랜다. 아래죠. 의임이 뭔지 아래지. 의임은 것은 사무처리 위탁계약을 우리가 의임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계약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업체 이제 위탁가를 맡았어요. 그럼 이제 저기 관리무가 봤으니 일단 소장 선임해줘야 돼. 근데 소장이 결혼 설립일 땐 또 재선임해줘야 돼. 근데 아까 설명했죠. 이때는 며칠 이내 선임 안 됐어. 30일. 내 주택업체는 15일에 재배출해야 돼. 여기 이전 전문관리자니까. 그래서 항상 이 15일을 30일 바꿔서 나오는 게 또 단골 지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관리 방식 때도 소장 거리 시에 재선임 기한이 같다 다르다. 입대는 며칠 내고 30일. 주택업자는 15일의 기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다만 위탁가심 주택가입자가 소장 선임 의무자라만 기억하세요. 선임한 의무자다. 자, 주택업체에 행정처분이 있어요. 행정처분. 근데 이건 뭐 나중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행정처분 사유가 있답니다. 시구청장은 주택관리업체가 다음의 원안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럼 등록말소나 영업정지가 행정처분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행정처분 누가 하겠다? 시구청장의 행정처분권자야. 자, 누구의 등록이기 때문에 시구청장. 그래서 공주법상 행정처분 두 군데 등장합니다. 자, 주택업체에 행정처분이 있는 것이고 주택관리사 등의 행정처분 구분합니다. 그래서 주택업체의 행정처분은 등록말소와 영업정지가 있는 것이고, 자, 주택관리사 등의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행정처분권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택업체의 행정처분권자는 시구청이 되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합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여러분의 행정처분권자는 시도지사가 행정처분권자야. 여러분의 합격증이나 자격증 발권자가 시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권자나 자격증 발권자가 다 행정처분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 뭐라고 표현했냐? 자, 다음에 원안에 해당은 등록을 말소하거나 하고는 선택사유라는 얘기지.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등록 말소도 가능하고 영업 정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서가 있어. 여기는 단서가 중요합니다. 다만 기업과 니은 또는 지읒에 해당 경우는 그 등록을 말소하야며, 자, 그러면 기업과 니은 지읒에 될 땐 등록을 말소한다 무슨 박았지? 걔는 영업정지하지 말고 뭘 해라. 무조건 등록 말소하는 거지 영업정지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이걸 앞으로 필리적 등록 말소를 편합니다. 얘를 찾는 문제가 또 당구 문제 중 하나야. 응? 그다음에 자, 시효과 이응에 해당 경우에는 자,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다. 자, 그러면 시가에서는 무조건 뭘 처분해라? 영업 정지를 명하라는 얘기야. 이걸 필요적 영업 정지 펴는 거야. 근데 이건 좀 이해할게. 좀 여러분이 좀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있어요. 자, 주택가입자가 자,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럼 영업을 할 수 있어 없어? 못 하는 거지. 영업 정지에 영업을 하면요, 이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형이 선고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영업 정지 당해서 영업을 하면 입자 등이 얘도 손해를 미칠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주택업자 선정을 거쳐야 되고 막 이런 게 서비스를 못 받잖아. 그 시구청장이 영업 정지에 가르며 과징을 부과해줘요. 그럼 과징은 납부하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봐주는 거지. 그래서 과징은 영업 정지 가르면서 부과하는 거야. 근데 시효과 이행 해할 땐 영업자의 정지를 명한다 무슨 봤지? 봤잖아. 그럼 얘는 영업 정지라도 과징금 부과하지 말고 무조건 영업 정지 때리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등록말소나 영업 정지의 선택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반드시 등록을 말소한 사람만 찾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피적 등록말소, 기업, 니은, 지읒 얘를 찾는 문제가 대세 문제야. 나중에 두 문자로 암기할 겁니다.
안기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 행정처분서는 피적 등말수도 있고 피적 영업정지도 있고 임의적 등말수 이렇게 구분해서 이게 행정처분을 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세부적인 사유는 이제 지금부터 알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업자의 행정처분 사유는 크게 세 가지 구분합니다. 피적 등록말수라는 게 있을 땐 등록을 말소한다는 거야. 피적 등록말수 위반했습니다. 그때 영업정지 못 해주는 거야. 무조건 못 들어가라. 등록 말소. 자, 피적 영업정지가 있어요. 그러면 영업에 전부든 일배 정지를 명합니다. 무슨 바꿨지? 그러면 얘는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가증은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무조건 영업정지 때리라는 얘기야. 가증은 부과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 무조건 영업정지 때리라는 얘기야. 그럼 영업 못해요. 자, 이제 임의적 등록말소라는 건 뭐냐? 자, 이 1번과 2번 해당되지 않는 거야. 그땐 등록말소도 가능하고 영업증 가능한 선택상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쁜 놈은 1번, 두 번째 나쁜 놈은 2번, 그나마 가장 덜 나쁜 놈은 3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 피적 등록말수 얘만 찾는 문제 나와. 그럼 얘만 안 깨면 무조건 얘는 정답을 찾는 거지. 응? 그 나중에 두 문자로 정리할 겁니다. 거지 대합이란 두 문자로 정리할 거야 나중에. 넘어가고 여기까지가 이제 의무관리입니다. 의무관리. 그래서 자 이건 개념 기억하자. 공주법상 의무관리를 할 때는 무슨 관리야 무슨 관리? 자치와 위탁관리가 되는 것이고, 자 입주자 대표에서 관리를 구성해서 직접 관리하자 무슨 관리? 자치관리. 자 주택 측에 의뢰서 관리한 방식을 위탁관리하면 개념만 기억하세요. 자 근데 공주법상 보니까 또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개념이 있다는 거야. 공동관리 구분이. 근데 의무관리 형태가 아닌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개념만 기억해요. 현재 A란 독립된 주택단지가 있고 B란 독립된 주택단지가 있고 C란 독립된 주택단지가 있어. 각각 독립된 주택단지입니다.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관리하자 공동관리야. 통합해서 하나로 관리하자 무슨 관리? 그럼 여기서 통합관리를 우리가 공동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독립된 A, B, C개 단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관리를 구성해서 관리하자 공동관리야. 그럼 소장 입장에서는 좋을까 나쁠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자리가 세 개 자리가 있는데 이게 하나 주는 거잖아. 근데 입자등 입장에서는 이건 입자등 입장은 잘 보여야 돼. 물론 하나의 관리가 구성이니까 관리비 절감은 발생하겠지. 근데 관리 서비스질은 떨 수 있지. 여기 소장이 관리하는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제 구분관리란 뭐냐? 구분관리는 하나의 주택단지 쪼개는 거야. 쪼개는 거야. 나눠서 A 따로 B 따로 각각 나눠 관리자가 구분관리가 돼. 오케이? 통합해서 관리하자 무슨 관리? 공동관리. 나눠 관리하자 구분관리. 그럼 나눠 관리할 때는 소장 입장에서는 좋을까 나쁠까? 좁지. 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거니까. 입주민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돼.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돼. 물론 관리비는 상승하겠죠. 근데 관리 서비스는 좋아지는 거지. 예? 우리 저기 송파의 헬로시티 같은 한 개 주택단지가 1000세대예요. 만 세대 넘어. 그걸 소장 혼자 관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거기는 구분관리는 안 씁니다. 근데 수장 밑에 부수장이 4명이 있어. 권역별로 나눠서 관리했는데 그건 구분관리가 아니야. 근데 별도로 하나의 관리구가 따로따로 구성이 돼야 돼요. 따로따로 수장 설명하고. 그래서 통합해서 관리하자 무슨 관리? 공동관리. 나눠 관리하자 구분관리인데. 그래서 이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설명 그냥 읽어만 볼게요. 입주자 대표인은 해당 공동 측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전환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도로 관리하게 하거나 그럼 공동관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자 500상 단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다. 나누어 관리할 땐 몇 세상으로? 500세상으로 나누어 관리했다. 그래서 그걸 공동관리, 구분관리 하는 겁니다. 다만 누가 주체가 되는 거야? 입대위.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정할 거지만 최종 결정은 공동관리와 구분관리도 입자 등이 다 결정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주체는 입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누어 관리할 땐 몇 상 단위로 500세대.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주택단지를 A와 B로 나누겠다는 얘기야. 그럼 A도 500세 이상이 돼야 되고 B도 500상 나와야 되는 거야. 500상 나올 땐 한 개 단지를 5개, 10개 쪼갤 수 있는 거야. 그럼 최소한 구분관리에서는 한 주택단지가 최소한 세대수가 몇 세대는 될까? 1000세대는 나와야지
발언할 때 500억인가? 그럼 1000세대 미만은 구분 관리할 수가 없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항상 정답은 얘가 정답이에요. 얘가. 주관이다 개관세. 몇 세당 다 늘어날 수 있다. 500세대. 그래서 걔인데 공동관리와 구분관리는 하나의 관리 형태지만 의무관리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공동관리와 구분관리도 가능하다면 이해하세요. 하고 넘어갑니다. 자, 혼합주택단지 관리가 났어. 우리가 원칙은 이 공지법은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공지법은 분양 공동주택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이렇게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관리하는 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분양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임대주택의 관리 규정은 민간 임대주택이나 특별법이나 공공주택 특법이 적용되는 거야. 그럼 관리가는 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혼란성이 있을 수가 있잖아. 오케이? 그때는 혼합주택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를 한 겁니다. 근데 혼합주택단지는 현재 무슨 법의 규정이 있는 거야? 공주법. 공동주택관리법 공주법이 하는 거야. 그러면 혼합주택단지 안에 있는 이 임대주택에서도 공주법을 적용시켰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5가지만 우리가 적용하도록 규정됐어요. 그러면 혼란성 없애겠다는 얘기야. 여기 보니까 자, 입주자 대표 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 관리 간성을 공동 결정하며 공동 결정은 누가 하겠다? 입대하고 임대사업자. 자,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주인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만 자, 분양주택은 입대가 구성되는 겁니다. 근데 임차되면 임차인 대표가 구성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임대주택은 임차인 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임차 대표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없고 임대사업자가 결정하고 있는 그게 포인트야. 다만 이 경우 임차인 대표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하는 특별법 제55조 사망의 상을 임차대표와 사전에 협의해서 임대업자가 결정하는 얘기야. 그래서 특이한 게요. 분양주택에 입주자 대표는 권한이 엄청 센 기관이야. 의사결정기구니까. 근데 임차대표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자,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협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임차대표는 의무적 구성이 될 수도 있고 임의적 구성이 될 수 있어. 규모에 따라. 그래서 다만 구성이 될 때는 야, 내가 혼합단지 이게 결정할 거야. 사전에 협의하고 결정권은 임대업자만 결정권 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임차대표는 아무 권한이 없다면 이해하세요. 권한이 있다 없다. 그래서 입대는요 자산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임차인 대표는 세입자 구성 때문에 권한이 없다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합주택단지 관리 간성을 입주자 대표와 임대업자가 결정해서 공주법을 일부를 정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5가지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공동주택 관리국 구성이 났습니다. 자,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구성해야 한다. 자, 공동주택 관리를 구성한다는 것은 아까 법정 기술과 장비를 했잖아. 그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치가신 누가 갖추고? 입주자 대표회. 자, 사업체 관리는 사업체 갖추는 겁니다. 위탁하신 누가 갖춰라? 주택 관리업자가 갖추라는 얘기야. 다만 무슨 분의 관리를 해서? 공유부. 이걸 또 전유 바꿔서 우리 심에 등장했죠. 자,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은 공용 부분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항상 우리 관리 대상은 공용 부분이다, 전유 부분이다. 공분에 한해서만 관리 대상이 되는 거지 전유는 관리 대상이 아닌 겁니다. 오케이? 뭐 아파트 가면요 관리 있으면 별의별 민원 다 들어와. 응? 우리 집 전등 났으니까 전등 갈아달라. 막 심지어 나는 이거까지 들어봤어요. 변기 막혔으니까 변기 뚫어달라는 거까지. 환장하는 거야. 어? 그럼 가서 뚫어줘야 돼? 뭐 전등 갈아줘야 돼? 근데 그게 지금 소장이 머리 찌끈 잡힌 거야. 나중에 우리 수기약 하려면 과반 산소 얻어야 되는데 안 해줘가지고 미운터 밖에 못 들게 할 건가? 어? 근데 소장은 그도 중심을 잡고 공용분이다 전부를 구분해줘야 직원들이 관리가 쉬워져요. 무턱대고 변기 뚫으라고 직원 보내봐. 응? 직원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자기 관리 업무 권한 바뀌신데 그럼 나중에 그분 퇴직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까? 어디 쫓아가서 얘기하고 해요.
그러니까 소장님 항상 중심에 있고 이분은 전유분이니까 전유분이 있는 입주자가 하세요. 다만 이제 나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있을 때는 그냥 전등 정도 이렇게 교체하는 건 서비스 차원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선을 지켜서 관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무슨 분의 관리 심으더라 공용 부분. 그래서 우리 관리 심은 시험점에 전유분이란 등장할 때는 95%가 다 S가 돼. 물론 전유분의 관리도 있긴 있어요. 하자 담보 책임. 그 정도가 적용되고 남은 공유분의 관리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동체의 이제 관리기구 구성. 그렇지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무 관리를 할 때는 무슨 관리 무슨 관리. 자치와 위탁 관리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관리 형태 중에 합쳐서 통합하여 관리하자 공동 관리 형태도 있고 분할해서 관리하자 구분 관리도 있고 앞으로 혼합주택단지 관련 결정에서 공주법을 일부를 정한다는 뜻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정도 기억은 항상 우리는 무슨 분의 관리심이다. 공용분의 관리심이다. 그럼 개념만 갖고 있어도 한 문제 맞춘 거야. 그럼 입대도 무슨 분의 한서만 의결할 수 있을까? 공분의 한서만 의결하지 전부 이거 못하는 겁니다. 자, 관리처의 집행 업무 10가지가 있어. 그 10가지도 무슨 분의 업무더라? 공용만 들어가지 전문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일을 배울 거예요. 그 심의 조정 안에도 무슨 사항만 지정했을까? 공유고 전임은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공분을 전유 바꿔서 바꾸는 문제가 꼭 한 문제 수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개념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심의라는 것은 무슨 분의 관리 심의더라? 공용분의 관리 심의다. 그건 꼭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계약부터는 잠깐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